사이다 팀의 분석 시스템은 7가지 이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합 픽을 멤버방에서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멤버분들의 적중 인증입니다. 치토스 회원님, 청색 거성 회원님, 금수강산 회원님 인증 감사드립니다. 적중하신 멤버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무료 멤버방에서 모든 경기 핸디캡 및 언오버 최종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사이다 팀의 최종 픽 문의는 아래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5월 15일 해외 축구 4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홈팀 알라베스 대 원정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알라베스 팀은 마르티네스와 비젠테를 중심으로 전방 전개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마르티네스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하겠지만 최근 경기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비센테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려 하지만 중원의 압카르 부상 공백이 계속되면서 패스 전개에서 끊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리디는 중원에서 빠른 전환과 패스 연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패스 정확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전방 공격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강력한 전방 압박이 여전히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진과 전개가 끊기면서 실점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원정팀 발렌시아 팀은 듀로와 로페스의 조합을 공격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듀로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마무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로페스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 전개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게라의 징계 결장과 에런스, 페펠루 알메이다, 코레이아의 부상으로 후방 수비 조직에 다소 불안정함이 나타나고 있지만 중원의 알메이다는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 템포를 끌어올릴 것입니다. 최근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전개 효율이 개선되었고 특히 측면에서의 빠른 전환이 알라베스의 수비 간격을 효과적으로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중원의 핵심 자원이 부상으로 빠져 전방 전개에서의 연결이 끊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측면 전환은 시도되고 있지만 마무리 단계에서의 결정력 부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전개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면서 실점 위기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발렌시아는 듀로와 로페스의 전방 연계 플레이를 통해 빠른 전환과 측면 돌파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중원의 알메이다는 패스 전환을 통해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며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에서 발렌시아는 빠른 전환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알라베스의 수비 조직을 흔들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렌시아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홈팀 비아레알 대 원정팀 레가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비아레알 팀은 페레즈와 페페를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페레즈는 최전방에서 제공권을 장악하고 마무리 능력에 집중하려 하지만 최근 경기에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어 효율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페페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고 있지만 중원의 바에나가 상대의 압박에 의해 패스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개가 끊기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알비올과 페메니아의 부상이 큰 영향을 미치며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인해 수비 조직이 흔들리며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홈 경기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지만 패스 미스와 마무리에서의 세밀한 부족으로 인해 경기 전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레가네스 팀은 가르시아와 하다디의 협력 플레이가 공격의 핵심을 이룹니다. 가르시아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에 집중할 예정이며 하다디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리시치와 프란케사의 부상으로 측면에서의 전개가 자주 끊기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세는 중원에서의 압박과 패스 전환을 이끌지만 후반부 체력 소진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며 상대의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전개 속도가 느려지고 후반부 체력 저하로 인해 실점 위험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홈 경기에서 빠른 전환과 강력한 전방 압박을 통해 여전히 위협적인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페페와 페레즈의 콤비네이션은 전방에서 중요한 공격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레가네스는 부상 공백과 체력적 부담으로 인해 측면과 중원에서의 전개가 원활하지 않으며 특히 후반부에는 전방 압박이 약해져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자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비아레알은 측면 돌파와 빠른 전방 전환을 통해 레가네스의 수비 조직을 흔들며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아레알 승 또는 언더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홈팀 레알 마드리드 대 원정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레알 마드리드 팀은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빠른 전방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은바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맨디와 알라바의 부상으로 후방 빌드업에 불안정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대각선 침투로 상대 수비를 흔들 계획이지만 카마빈가와 밀리탕의 부상으로 패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벨링엄은 중원에서의 전진 패스와 전환 플레이로 공격 템포를 이끌 예정이지만 추아메니와 리디거의 징계 결장으로 인해 중원 압박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홈에서의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강력한 무기로 삼고 있으나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부 체력 소진 구간에서 실점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면 원정팀 마요르가 팀은 무리치와 아사노의 전방 콤비네이션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무리치는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마무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로드리게스와 치퀴뉴의 부상으로 전방에서의 마무리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사노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대각선 크로스를 통해 공격 기회를 만들어가겠지만 모를라네스와 나바로의 부상으로 중원에서의 압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전개가 끊기는 모습을 보이며 후반부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역습 기회를 허용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홈에서 빠른 전환과 전방 압박을 바탕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은바페와 비니시우스의 전방 연계 플레이가 중요한 공격 요소로 작용하며 벨링엄은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과 전진 패스를 통해 경기의 템포를 빠르게 이끌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마요르카는 부상 공백과 체력적인 부담으로 인해 중원과 측면에서의 전개가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장면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가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통해 마요르카의 수비 조직을 붕괴시킬 수 있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홈팀 AC 밀란 대 원정팀 볼로냐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홈팀 AC 밀란 팀은 요비치 선수를 중심으로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펠릭스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전개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있으며 로프터스치크는 측면에서의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바탕으로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편 소틸, 본도, 포파나 등 부상 선수들의 이탈은 중원과 측면 수비 커버에 있어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높은 볼 점유율을 통해 상대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원정팀 볼로냐 팀은 달린가 선수를 중심으로 최전방에서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에 집중하며 상대 수비를 유인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르솔리니 선수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크로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으나 강한 압박에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로일러 선수는 중원에서 빠른 패스 전환과 전방 압박을 통해 경기의 템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만 은도에 홀름, 페드롤라 등의 부상 공백은 측면 수비와 중원 커버링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의 강한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볼 소유권을 쉽게 내주고 역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사이다 팀의 최종 프리뷰 알아보겠습니다. AC밀란은 전술적 완성도, 최근 흐름, 선수단 조화 모두에서 볼로냐를 상회한다. 특히 플리시치 마이너스 레앙 조합은 볼로냐 수비의 하프 스페이스 방어 취약점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고 요비치의 전방 타기 플레이는 공간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볼로냐는 오르솔리니 개인의 돌파 외에는 위협적인 공격 루트가 부족하고 중원 및 수비의 전개 속도 차이가 밀란의 전방 압박에 고전할 여지가 크다. 밀란의 승리가 유력하며 결승전 특성상 중반 이후 득점이 늘어나는 흐름이 예상된다. AC밀란 승 또는 오버 추천드립니다. 사이다 팀의 멤버방 문의는 영상 하단 댓글 클릭 후 링크로 문의해주시면 무료 멤버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